일단 우리가 오늘 28쪽, 34쪽, 36쪽 이게 제목이 뭐냐면 혼합물 분리. 혼합물을 분리. 쓰기면 그때 이런 거 왜 하지? 이랬었단 말이야. 맞잖아. 왜? 좀 까탈스럽고 이상하게 복잡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섞였어. 근데 내가 그거 섞였는 거 중에서 일부만 필요한 거야. 자,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예를 들어서 혹시 너가 있잖아. 엄마가 계란을 삶았어. 근데 몇 개는 삶았고 삶은 계란하고 날것 생계란하고 두 개가 섞여버린 거야. 그럼 구별 어떻게 하게? 일단 깨볼까? 깨고 먹어야 되잖아. 깨보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삶았는 거 같은 경우는 톡톡톡 깨면 그런데 와, 생거는 또 다르잖아. 이 구분 어떻게 해? 흔들어서 모를걸? 지금 해봤나? 깨봐야 된다고? 야, 깨보면 먹어야 된다니까. 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진짜. 쌤 그건 몰랐다. 계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란 눕혀놓지. 맞지? 한쪽은 사실 약간 빵빵하고 한쪽은 약간 좀 날씬하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돌려. 팽 돌리거든. 팽 돌리다가 손을 탁 짚어. 손을 살때 탁 짚었는데 멈추잖아. 그러면 생 거야. 스탑하면. 얘는 안 멈춰져. 얘는 안 멈춰져. 좀 거꾸로 얘기한 거. 갑자기 순간 헷갈리는데 팽 돌아가지, 그지?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아직 안 익었는 거는 이게 팽 돌아갈 때 그 중심에 무게 중심이 싹 있어서 근데 쌤 갑자기 헷갈린다. 갑자기 헷갈린다. 둘 중에 하나 멈추고 하나는 안 멈추거든.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맞지? 집에 가서 해봐라. 매직으로 그어놓고 쌀 맞는 거 매직으로 표시해놓고 새거 하고 그래서 딱 해보면 진짜 확연하게 딱 차이 나나. 손 한번 대보고 손 한번 안 대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자 삶았을까 안 삶았을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하고 이거 구분 어떻게 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은 계란의 특성을 기억을 해야 돼. 계란은 있잖아. 세포거든. 진짜 큰 세포야. 세포인데 이렇게 있는 거 안에 액체처럼 돼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 맞지? 제일 큰 세포가 뭐냐면 타조알이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알. 제일 큰 세포. 됐지? 그러면 요거 사실은 혹시 삶았을 때 요렇게 여기 구멍처럼 있는 거 봤나? 요거 이름이 공기집이거든. 공기집. 무슨 말이냐면 삶았을 때 요 평평하게 되고 요렇게 생긴 계란 있잖아. 특히 구운 계란 보면 다 해질걸. 구운 계란 보면 한쪽에 납작하지. 그치.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딱딱한 쌤 분필과 같은 석회질 껍질은 공기 중에 수분이 왔다 갔다 해. 수분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과학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다 죽어거든. 근데 이 세포는 물이 억수로 많다. 물이 억수로 많아. 그런데 여기 공기 중에 냉장고 안도 어차피 공기 중이잖아. 진공은 아니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 공기 중에는 수분이 많겠나 적겠나? 여기 수분 많겠나? 세포보다는 적겠지? 지금 수분이 계속 날아가. 그럼 여기에 수분이 계속 빠지지 않겠나? 수분이 빠져서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기들 탱글탱글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쪼글쪼글하잖아. 사람 생명체도 물이 뭐 70% 이렇게 들었지? 공기는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날아가니까 안 날아가게 로션 같은 거 바른 거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잠깐만 너희들 생각했을 때 공기집이라 하는 게 요게 말 그대로 여기 있던 수분 빠지고 공기만 차 있는 거대. 이해됐나? 어느 게 공기집이 크게? 오래된 거, 신선한 거. 여기서 공기가 물이 빠지는 거라. 물이 빠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공기로 채워질 거야. 여기는 공기가 많고 세포는 공기가 없는 거잖아. 과학은 항상 많은 데 적은데 얘는 수분이 많다. 얘는 공기가 많다. 그러니까 바깥쪽 공기는 공기 주고 싶어하고 얘는 수분을 밖으로 주고 싶어하고 태어났는지 오래되면
물이 쫙쫙쫙 빠지고 공기가 쭉쭉쭉 들어왔겠지. 이해됐나? 그럼 오래된 달걀은 공기집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삶아 놓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신선한 달걀은 삶았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네, 그럼 쌤 물어볼게. 물이 무거울까 공기가 무거울까? 물이 무겁지. 그래서 얘들은 소금물에 넣으면 누가 뜨게? 소금물에 넣으면 얘가 공기가 있지. 밀도가 작아진 거거든. 왜냐? 요 통 안에 너희들 구명 쪽 깨본 거와 똑같아.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벼워진다는 거지. 가벼워진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지금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집에 계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두 개가 분명히 달라. 근데 섞였거든. 그럼 뭐를 이용할까? 아, 오래됐는지 신선한지. 지금 거기 날짜 다 적혔어요. 맞아. 요즘은 날짜가 다 적혔어. 근데 삶으려고 있잖아. 계란 딱 씻잖아. 그 순간 그 날짜가 다 지워진다. 날짜가 다 지워져. 그래서 모르고 내가 빼둔 거 있고 삶은 거 있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나중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게 그거야. 뭔가 섞였다.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할까? 특성을 이용을 해야지. 특성을 이용을 할 거야. 나 그 제목은 이렇게 혼합물의 분리인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다르게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얘는 분리를 할 때, 분리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이용한 거야. 서로 두 물체가 차이점이 뭘까? 이걸 찾아줘야 돼. 근데 이 차이점을 특성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밀도 차이, 그리고 용해도 차이, 녹는 점은 잘 안 해, 끓는 점 차이, 끓는 점 차이까지 해서 혼합물이 뭐가 다른가,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 요걸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쌤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좀 문장이 길어.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나누는 걸 분리라고 할 거대. 혼합물을 나누는 걸 분리라고 할 거다. 혼합물의 분리. 그런데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다시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로 나눌 거거든. 쌤 귀찮아서 이렇게 했대. 그럼 일단 1번 고체 더하기 고체인 거야. 고체하고 고체인데 쉽게 얘기해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무겁다지. 그치? 둘 다 고체인데 자 적어줘래.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 모두 액체에 녹지 않는다. 그리고 밀도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밀도가 차이가 있다.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쌤 얘기 들어봐래. 자, 첫 번째 예시. 사금과 모래. 요게 사자가 무슨 사자? 모래사자거든. 모래 사이에 너희가 아는 엄마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금, 그거 있다는 거지. 이럴 때 땅에 보면 금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래 사이에 진짜 모래 알맹이 같은 금이 있어. 요게 사금이야. 진짜 모래가 아니고 진짜 금이 나온 데가 있거든. 이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들은 강물 있지? 강에 강물 찰랑찰랑 흐르는데 들고 가. 모래를 접시에다 뜨는 거야. 그 강물에 살랑살랑 흔들어. 그럼 어떻게 되게? 누가 가볍게 모래하고 사금하고? 금이 무거우니까 모래가 가볍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에 흔들지. 그러면 모래는 붕 떠 있다가 가벼우니까 강물 따라가. 근데 사금은 무겁거든. 얘는 그래서 접시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말 되겠나? 그래서 밀도 차이다. 얘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얘는 가볍다. 그래서 사금은 무겁다. 다른 말로 밀도가 크다. 모래는 가볍다. 다른 말로 밀도가 작다. 그러면 모래는 흘러가고 사금은 접시에 남을 거고. 두 번째 또 예시가 뭐냐면 자, 너희는 다시 쓸 일이 잘 없었는데 벽시하고 쭉정이.
밥 먹지. 그치? 밥. 뭐로 밥 하지? 쌀알로 하자. 그치? 밥을 쌀알로 할 건데, 쌀알 되기 전에, 쌀알 넣고, 무슨 색깔? 하얗게. 아니, 뭐, 좀 덜 깎아서 현미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현미, 백미 이런 거 있지. 어쨌든 쌀알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황토색으로 된 껍데기 안에 쌀알이 있어. 이랬나? 그럼 요게 껍데기 있을 때 있지. 껍데기는 새로 흙에다가 심으면 거기가 벼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벽씨가 뭐냐? 벼 자라는 씨앗인 거야. 벼 자라는 씨앗. 이랬죠. 근데 이게 똑같은 애인데 쭉정이 뭐냐면 좀 아프네. 우리가 봐도 사람 중에서 되게 튼튼한 애도 있고 좀 약한 애도 있지. 우리가 봐도 자가 힘이 있겠나 저거 들 수 있겠나 가는 애들. 그런 애들. 쭉정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벽씨하고 쭉정이하고 둘 다 물에 깔았는데 그럼 잘 봐봐. 벽씨하고 둘 다 벽씨하고 쭉정이하고 벽씨는 선생님 세모로 하고 쭉정이는 별로 할게. 물 속에 넣으면 벽씨도 물에 쭉정이도 깔아놓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구분하냐면 사실은 쭉정이는 밥으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 흙에 심으면 벼가 튼튼하게 안 자라면 열매도 별로 안 맺거든. 그럼 좀 아깝잖아. 근데 얘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궁금해서 까보면 땅에 못 심어. 씨앗이 안 되는 거라. 이러겠나? 그래서 튼튼한 것만 심으려고 하니까 얘는 나중에 껍질 벗기면 안 되지. 안 벗기고 확인해야 될 거니까 좋은 수가 생겼어. 여기에 소금물에다 넣는 거라.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은 밀도가 컸다가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누가 깔아앉을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거운 게 깔아앉지. 그럼 누가 생각해서 벽씨가 무거울까? 쭉정이가 무거울까? 벽씨가 꽉 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한테 건강한 꽉 찬 뭐가 꽉 찼어요? 속이 꽉 찬 만두를 먹으면 속이 꽉 찬 아들. 그치? 걔가 벽씨인 거야. 그럼 벽씨는 무거우니까 깔아앉고 쭉정이는 뜨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쭉정이 밥 해먹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벼에다 논에다 갖다 심는 거지. 이렇게 쓸 거라고. 됐지? 그럼 세 번째까지 예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게 신선한 달걀인지 아니면 오래된 달걀인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있잖아. 사실은 계란이 냉장고 안에 있으면 한 30일 이렇게 지나가도 건강해.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냉장고에 계란이 있는데 엄마 또 사왔단 말이야. 그 날짜가 2개가 있었다면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되는 그래도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빨리 먹어야지. 상한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까처럼 물에 넣으면 둘 다 깔았는데 물에 넣으면 신선한 애도 오래된 애도 다 물속에 깔아놓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할까? 뭘 좀 넣어줄까? 소금물 넣어서 소금물 만들었대? 소금물 만들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 계란의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여기다가 소금 넣었다. 계란 밀도가 변하겠나? 안 변하지. 바깥쪽에 있는 액체의 밀도가 커질 뿐이지. 그치? 말 되겠나? 이거 조심해야 돼. 계란의 밀도는 그대로 이다. 그런데 소금을 좀 섞어서 소금물이 되니까 액체의 밀도가 커진 거지. 얘가 밀도가 커진 거지. 그래서 오래된 거는 공기집이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오래된 건 위에 뜨겠다. 말 되겠나? yes. 그럼 오래된 건 이렇게 공기집이 있는 거니까 우리 구명조끼 입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뜰 거다. 그 대신 신선한 거는 공기집이 없으니까 가라앉아 있을 거다. 됐습니까? yes. 그럼 지금 선생님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중에서 첫 번째 고체다이 고체 중에서 첫 번째 작은 모래, 그 다음 벽시와 쭉정이, 신선한 계란과 오래된 계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이 고체다이 액체다이 번째 액체다이 이 액체다이 액체도 역시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둘 다 사근모래 물에 안 녹는 거 맞지? 계란도 물에 안 녹는 거 맞지? 엽이나 죽전이 다 물에 안 녹는 거 맞지? 그러면 자 물에 녹는다. 이 고체화스가 물에 녹는다는데 액체 대학의 액체는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는 밀도가 크고 하나는 밀도가 작으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서로 잘 섞이진 않는데 하나는 밀도가 크다 가라앉고 하나는 밀도가 작다 뜬다. 뜨는 물질하고 가라앉는 물질하고 섞여버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 대표적으로 요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분별, 깔, 떼기. 이거 쌍기역이고 쌍디귿이래. 쌍기역이고 쌍디귿이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서 좀 그려볼게. 유리로 됐어. 유리로 됐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서 위에는 좀 구멍이 큰데 밑에는 구멍이 되게 가늘어. 이렇게 생겼어. 분별 깔때기. 그리고 얘들은 맨날 옆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마개가 같이 준비물로 준비되어 있는 거라. 실제 실로 연결돼서 이 마개에 이렇게 있을 거다. 그리고 밑에 여기 콕 또는 뭐 밸브 이렇게 될 거라. 위에 거는 마개, 밑에 건 콕. 쌤 질문할게. 혹시 있잖아, 선생님이 물과 식용유 잘못하고 물하고 식용유 딱 섞어버렸어. 여기 딱 봐도 아 물하고 식용유 색깔 다르니까 섞인지는 알겠지? 그치? 근데 그거 물하고 식용유하고 야, 버리려고 하니까 올리브유 생각보다 비싼데 버리려니까 아까워. 근데 모르고 올리브유 있는데 내가 물을 부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병에 담는 거라. 병에 담으면 물이 식용유가 하나는 뜨지. 누가 뜨지? 누가 뜨겠노? 식용유가 뜨겠나? 물이 뜨겠나? 기름이 뜨지.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층을 이룰 거다. 두 개의 층을. 이렇게. 아래쪽에 게 밀도가 큰 거, 물. 위에 게 밀도가 작은 식용유. 식용유라는 게 먹는 용도로 쓰는 기름.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올리브유, 콩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다 되는 거라. 웬만하면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기름. 다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뜰 거다.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개를 일단 막아. 막 흔들어. 이러겠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 두 개 층으로 분리가 되는 거라. 그치? 그럼 이거 순서가 중요하대. 자, 이렇게 한다. 첫 번째. 흔들었다가 두 층 이뤘지? 흔들었다가 두 층을 이룬다. 두 층을 이룬다. 그럼 이번에 요거 2번 별표다. 마개를 연다. 위에 있는 거 있지? 이 마개를 연다. 세 번째, 요렇게 우리 깔때기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졸졸졸 흐르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지는 거 알지? 세 번째, 밑에 비커에 갖고 왔거든. 비커에. 그래서 마개 열어놓고 콕을 열면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밀도가 큰 거. 밀도가 큰 용액이 비커에 모일 거다. 그럼 네 번째, 중간층은 따로 아까 비커 A 놔두고 B 비커 다른 거 들고 와서 딴 데 따라 낼 거다. 중간 애매한 거든. 네? 자, 마지막 5번 어떻게 할 거냐?
아까 흔들었다가 마개 닫았었지? 중요한 건 마개를 열고 그리고 콕 열어야 된대. 그 밑에 거부터 쪼르륵 내려왔겠지? 중간에 거 버렸지? 2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거 구멍 크지? 얘 구멍 작지? 여기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위로는 금방이겠지? 그러면 밀도가 작은 건 어디로? 위로 따라서 붓는다. 그래서 B컵 C에다가 모은다. 이해되겠나? yes.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 얘인 거야.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안 섞여야지 뜨고 가라앉아야지 분별 깔때기를 쓴다. 그치? 아무리 액체지만 섞여버리면 이 방법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분별 깔때기 섞이지 않는 거 2개, 3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무조건 마개를 열고 밑에 거 열어야 된다. 응, 말 되겠나? yes.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도 지금 예시 이야기했지. 그치? 요거 예시는 쌤 여기다 적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래. 너희들하고 봤을 때 물이나 바닷물이나 간장이나 같은 걸로 취급할게. 이러나 물 위에 그치 만약에 원유 유출 사고 이런 바닷물 위에 기름 뜰 수 있지. 아니면 쌤처럼 이렇게 물 위에 기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간장 위에는 그치 간장 위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양념간장 위에다 참기름 싹 넣어서 그래서 하면 참기름 밑에 섞이는 게 아니라 참기름 위에 둥둥둥 떠 있거든. 엄마 나 매운 거 싫어하면 위에 살짝 뜨면 참기름밖에 안 떠진대. 이러겠나? 간장 위에 참기름 떠 있대. 그치? 그럼 쌤이 그러니까 기준은 물이야.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기름, 참기름 이렇게. 혹시나 학교에서 하면 에테르라고 있거든.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쌤 봤을 때 교육과정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쌤들 할 수 있어. 기름, 에테르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러면 물보다 무거운 거 너희들 중금속 수은 중금속 들어봤나? 수은. 그래서 수은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하나 요거 잘 생각해봐. CCl4거든. 너희들 CO2 어떻게 읽어? 이산화탄소지. 그럼 얘는 뭐라 할까? 사염화탄소. 다시 뭐라고? 사염화탄소. 2개만 하면 돼. 물보다 무거운 건 사염화탄소. 그리고 수은. 물보다 가벼운 건 기름, 먹는 기름, 참기름, 에테르까지. 그치? 요거 필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물질을 갖다가 2가지 이상이 섞였다.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나눠보는데 일단 특성을 이용을 할 거다. 밀도 차이, 용해도 차이, 끓는 점 차이. 근데 밀도 차이가 하다 보니까 진짜 많지? 이게 밀도 차이가 제일 많다. 근데 밀도 차이는 2가지. 고체 닭이 고체냐, 액체 닭이 액체냐로 나눌 거다.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만 29쪽 한 번만 살짝이 보고 난 뒤에 진조 나갈까? 29쪽. 말해 우리가 그러면 최대로 적으면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한다. 어쨌든 간에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아야 된다.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체는 둘 다 녹이지 않는 액체가 필요하다. 왜? 고체끼리는 뜨고 가라앉고 잘 안 되거든. 물에 넣었는데 뜨고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안 녹아야지 뜨고 가라앉지. 일단 그 다음에 액체는 그냥 저끼리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으면 이게 바로 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오래된 달걀이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 뜨니까 이렇게 가놨겠다. 오래된 달걀 뜨고 신선한 달걀 가라앉아 있더라. 모래가 가라앉아 있고 스타이로폼, 스티로폼, 스타이로폼, 스티로폼 요게 뜨더라. 그리고 모래에 비해서는 사금이 밀도가 크더라. 맞지? 쭉정이에 비해서는 좋은 접시가 밀도가 크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바닷물보다는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기름, 석유, 원유 얘가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떴고 우리의 혈액은 액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액체 성분도 있고 고체 성분도 있거든. 그래서 혈액 안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보다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구, 고체 성분이 더 무거워서 가라앉아. 그래서 우리가 혈액의 원심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혈액의 원심분리. 이렇겠나? 그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만 더 하는 게 액체 더하기 액체는 특별히 기구가 있더라. 사용하는 기구가 있는데 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은 하나는 분별 깔때기, 하나는 스포이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스포이트는 이렇게 생긴 시험관 안에 두 층을 이루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스포이트 고무처럼 되는 거 빼내는 거 요거. 그럼 이게 차이는 뭐냐면 얘는 밀도가 작은 거 위에 거부터 먼저 분리를 하는 거고 분별 깔때기는 이거보다 양이 많아. 아까 그림에 보니까 쌤 손보다 얘가 크더라 그지? 위에는 구멍이 크고 밑에는 구멍이 작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딱 됐던 거 위에 분명히 마개를 열어두고 마개 분명히 열어두고 그리고 여기에 뭐 콕이다 밸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개하고 여기 콕하고 두 개 있었는데 아래층 위층 하면 여기 밀도가 작은 부분이 먼저 분리돼 나오고 위로 밀도가 잘못했죠. 밀도가 큰 거 아래쪽 먼저 분리하고 그리고 작은 것 위로 따라낸다. 얘는 밀도가 작은 게 먼저 얘는 가라앉아 있는 밀도가 큰 게 먼저. 하지만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양이 많으면 이렇게 분별 깔때기 넣고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로 할 거다. 그렇지만 아까 필기에서 빠졌던 게 스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 스포이트를 이용을 하면 밀도가 작은 위쪽에 게 먼저 분리가 되더라.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빠졌던 게 어떤 거? 액체 상태의 혈액 속에는 고체 성분도 있고 액체 성분도 있다. 혈액의 원심분리기라고 한다. 원심분리. 요게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한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 빠져는 뭐 스타일로폼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다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요거 하나만 적고 스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는 스포이트는 액체 더하기 액체인데 서로 잘 섞이지 않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자, 여기서 너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특성을 이용하느냐? 밀도. 어떤 기구를 이용하느냐? 분별 깔때기. 요 말 기억해야 돼.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구나. 분별 깔때기다. 스포이트다. 됐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요거만 필기해보면 되겠지? 그치? 34쪽에 교과서를 한번 보니까 되게 간단히만 나와 있었거든. 자, 이렇게 적어주래. 용해도 차이를 이용했는 혼합물을 분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 선생님이 요거 예시를 잠깐만 들어볼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할 거다. 이런 어떤 게 있을까? 사실은 종류가 많거든. 많은데, 자, 너가 한번 생각해봐. 쌤 옷이 지금 흰색이가 아니야. 근데 이거 세탁 왜 하지? 옷 세탁 왜 해?
오염되니까, 그치, 맞지? 오염된 물질 없애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물에다 넣었어. 물만으로 빨진 않잖아. 세제를 넣었거든. 근데 물에 세제 넣고 빨면 이게 색깔이 다 사라지나? 묵으면 없어져. 때만 없어지지. 맞지? 그러면 이게 녹아는 거야. 때는 녹고 여기에 있는 천도 안 녹고 천에 있는 물감도 안 녹고. 이것도 용해도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하는 것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야. 오염 물질만 씻어낸다. 또는 엄마 아빠 드립커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붓고 나면 밑으로 쫄쫄쫄쫄 새 나오는 거 있지. 또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차 우려낸다. 녹차다, 홍차다, 뭐 허브티다 이런 거. 맞지? 티. 또는 차 우려내기. 이것도 물에 잘 녹는 애들만 녹아 나온 거야. 싹 녹은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요거만 할 거야. 우리는 어떤 거만 할 거냐면 일단 결정. 우리는 교재에서 하는 것 요거야. 자, 이게 제자가 뭐냐면 다시 결정이 고체처럼 돼 있는 게 있었다. 고체처럼. 그러니까 고체 결정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름이 뭐지? 염화나트륨 KNO3면 질산칼륨이지. 그치? 너희도 혹시 이 곡선 기억나?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용해도. 질산칼륨을 쌤 빨간색으로 하면 아까 질산칼륨 이렇게 되는 걸로 유명했을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나 작나? 옆으로 가면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됐습니까? 어떤 한 가지 질산칼륨 같은 건 요 말을 그대로 기억해야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근데 NaCl 소금은 있잖아. 소금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걸로 유명한 거야. 지금 파란색 어떻게 했더라? 자, 요렇게. 이게 소금이 그래.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가? 용해도 차이가 작은 걸로 유명한 거야. 근데 이거 두 개가 섞여버린 거야. 이거 둘 다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 고체거든. 고체야. 그 두 개 고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KNO3가 30g. 그리고 NaCl이 지금 10g. 이 섞여 있대. 얘들 둘이가 섞여 있다는 거야.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 맞나, 이거? 혼합물 맞지? 근데 우리는 얘나 둘 중에 하나 순물질이 필요하거든. 질산칼륨만 필요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얘를 이용을 할 거거든. 누가 석출 잘 되게? 질산칼륨일까? 염화나트륨일까? 염화나트륨 온도가 낮아져도 석출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질산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지? 고온의 물에 녹였다가 다 녹았지? 낮추면 석출되는 거라. 잘 되겠나? 그래서 두 가지 고체가 섞여버렸어. 얘를 갖다가 일정량 물이 있어. 물이 100g 있는데 이걸 고온 상태로 예를 들어서 한 80도씨 이렇게까지 가열하더라도 일단 모두 다 녹였다. 모두 녹였다. 그치? 그러니까 80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온이 중요한 게 모두 녹이는 게 핵심인 거야. 그 밑에 까라는 게 없도록 싹 다 녹였어.
그래 놓고 조금 있다 얘를 냉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석출이 되겠지. 석출이 되겠지. 자, 우리가 거기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될까? 질산칼륨 있는 그래프가 있을까 없을까? 질산칼륨 그래프가 이 페이지는 없네. 자, 38쪽에 한번 봐봐. 38쪽에. 38쪽에. 염화나트륨은 여기 없단 말이야. 염화나트륨 없는데 황산구리하고 질산칼륨 있지. 그러면 고온의 물에 있다가 온도를 낮추면 누가 석출되겠노? 염화나트륨 석출 잘 될까 안 될까? 10g밖에 안 넣거든. 이게 어차피 염화나트륨은 0도에서 100도 돼도 30 얼마? 35에서 40 사이야. 그럼 얘는 석출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소금물은 찬물에도 잘 녹아. 할머니 김장할 때 보면. 그럼 요거만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면 질산칼륨만 석출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여기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질산칼륨이 있을 거라고. 잘 되겠나?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질산칼륨 만약에 10도씨로 낮췄거든? 10도씨로 낮췄다. 그러면 질산칼륨이 그지 말고 밑에 건 위에 건 보니까 0도씩 게 있네. 이 용액을 냉각시켜서 0도씨 물로 만들면 질산칼륨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질산칼륨 빨간색이가 파란색이가?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잖아. 맞지? 빨간색 그래프 얼마인 것 같아 그게? 13.6이 돼. 이게 크로스 됐대. 옆에 표에 여기 봐봐. 표에 적힌 거. 영도씨 물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질산칼륨이? 13.6으로 적혀있지. 그치. 이게 여기 보면 좀 꼬여 있어가지고 두 개가 꼬여 있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최대 얼마? 용해도가 13.6이라는 얘기지. 맞지? 염화나트륨은 대략 용해도 값이 35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질산칼륨과 용해도가 염화나트륨 요만큼. 그럼 질산칼륨은 석출될까 안 될까? 혹시 석출량 공식 기억나? 석출량 공식 뭐 빼기 뭐? 처음에 녹아 있는 거 빼기 냉각 후에 최대로 녹는 거. 그치? 처음에 녹아 있는 거 빼기 냉각 후에 최대로 녹아 있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용해도가 필요했던 거고 물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이 100g이니까 진짜 용해도 그대로 쓰면 될 거거든. 그치? 그러면 석출량 할 때 질산칼륨이라고 하면 처음에 녹아 있는 게 30g이었단 말이야. 30g. 그런데 0도씨로 냉각시키면 13.6이 최대값이잖아. 말 되겠나? 그러면 13.6이면 얼마? 16.4g만큼이 고체로 석출이 될 거야. 말 된다? 근데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될까 안 될까? 염화나트륨은 넣어준 게 10이지. 근데 0도씨에 녹을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 35.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란 말은 더 녹을 수 있다지. 더 녹을 수 있다. 됐나? 그러면 여기에 고체로 깔아앉아 있는 걸 이 그림처럼 걸러가지고 우리 순수한 거 요거 질산칼륨을 이만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재결정은 언제 하느냐? 두 가지 고체가 섞인 거야. 두 가지 고체가 섞였는데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줄게. 여기까지 적고 난 뒤에 얘기해 줄게.
우리가 혼합물 분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태거든. 고체고 고체인데 만약에 물하고 뭐 이런 액체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야. 물하고 고체하고 이용을 할 건데 모래하고 스티로폼 같으면 용해도 차이겠나? 밀도 차이겠나? 물, 스티로폼, 모래. 스티로폼하고 모래하고. 그러니까 고체다 고체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액체가 있었는데 녹이면 용해도 차이. 녹지 않으면 밀도 차이. 이렇게 된 거야. 얘들 둘 다 물에 녹아 안 녹아? 둘 다 물에 녹는 고체제. 그치? 둘 다 녹는 거란 말이야. 녹는 거면 안 녹는 거면 뜨고 까랑꼬를 할 거고 녹는 거 같으면 녹여서 석출되는 거 할 거니까 얘는 원래 결정이었는데 녹여서 다시 고체 결정으로 고체 있던 거 물에 녹여서 없어진 다음에 다시 결정을 만들었지. 자, 이게 중요한 게 방법을 뭐라 한다? 방법을 재결정. 어떤 특성을 이용을 했는 건가? 용해도 차이. 말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 차이 재결정을 이용을 하는 예시가 너희들한테 한 3가지가 있단 말이야. 3가지. 특징. 붕산이냐? 질산칼륨이냐? 질산칼륨이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붕산과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예요. 붕산도 그렇고 질산칼륨도 그렇고 요래 생겼어. 근데 딴 거는 누구? 소금, 염화, 나트륨이거나 황산, 구리, 토. 쌤은 3가지 그런데 최대 너한테 문제를 쫙 봐도 4가지겠다. 4가지. 그러니까 얘들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크고 얘들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고 그러니까 여기 가나 여기 가나 섞였는 걸로. 말 되겠나? 그럼 이게 석출 잘 되고 얘는 석출 잘 안 되고 가능하겠어? yes.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고체인데 물이 안 녹는지 일단 확인하면 용해도 차이일 거야. 그럼 그 용해도 차이 이용할 때는 용해도 차이 큰 거, 작은 거 찾는다는 거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찾았을 때 시험 문제 물으면 방법 물을 수도 있고 특성 물을 수도 있는 거야. 특성은 이라고 하면 용해도.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중이니까. 용해도. 방법 이름은 재결정. 됐나? yes. 그러면 앞에 건 우리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잠깐만 얘들한테 35쪽에 한 펴봐봐. 5쪽에 A의 1번 발에 물질의 온도에 따른 땡땡 차이를 이용하여 끊고 순수한 고체 물질을 밑줄 쫙. 순수한 고체를 분리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 거기다 바로 적어. 천일염에서 천일염이 뭐야? 염전에서 갖고 온 소금. 거기서 정제소금.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소금. 천일염은 모래도 뻐적뻐적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문제 1번에 문제 1번 온도에 따른 땡땡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란다. 방법 동그라미, 재결정 동그라미. 그러면 특성 무슨 차이? 용해도. 그렇지. 2번에 진짜 요 말 맞는지 한번 보자.
그래프로 봤을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게 붕산이지. 염화나트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거의 없지. 그럼 누가 불순물이냐? 누가 석출 잘 되겠노? 붕산이 석출 잘 되겠지. 우린 순수한 붕산을 얻을 거거든. 된다. 그 붕산 얻을 건데 봐봐. 첫째 주에 염화나트륨 1g 밑줄 쫙. 염화나트륨 1g. 쬐끔 어쩌다 들어간 것 같지? 그치? 이게 불순물인 거야. 염화나트륨 1g의 밑줄, 불순물. 얘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붕산 15g 왕창 있는데 어쩌다 소금 1g이 들어왔다고. 그럼 소금 1g을 없애기 위해서 붕산을 갖다가 재결정을 한다고. 됐나? 그럼 둘째 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였지. 뜨거운 물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하지. 뜨거운 물 동그라미, 냉각 동그라미 이렇게 모두 뜨거운데 다 녹이고 그리고 차갑게 만들었다. 누가 석출이 될까? 셋째 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땡땡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 밑줄 쫙. 결정 석출 누구? 용해도 차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용해도 차이가 큰 거. 결정으로 석출된 거 맞나? 이름은 누구라고? 붕산. 가능할까? 자, 3번에 자, 너희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3번에 1번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 얻기. 또 옥수수 알지? 그치? 옥수수처럼 사탕수수라고 커다란 거 있거든. 그게 근데 잠깐만 너희들 아는 사탕 알지? 캔디. 그것처럼 옥수수처럼 생긴 건데 사탕수수라고 1년짜리 풀이 있어. 얘를 갖다가 줄기 있지? 보니까 단맛이 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탕수수, 옥수수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걸 잘라서 물에다 담그는 거야. 이렇게 욕조같이 생길 때 물에다가 얘를 담거나. 그럼 사실은 이거 안에 설탕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에다 담궈두면 얘가 물 흡수하겠지. 삼투 현상 이런 것처럼. 물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 그래서 얘가 물이 녹아서 이 안에 설탕들이 녹아서 이게 빵빵해져서 있는 거야. 그걸 갖다 기계로 눌러서 짜. 물이 쫙 나오는 거야. 물이 쫙 나오는데 그 물은 여기 있던 설탕들이 녹아서 나오는 물인 거야. 이랬나? 그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요 물을 가열을 해서 우리 소금 얻듯이 물을 갖다 다 증발시키고 나면 하얀색 가루는 좀 아니고 좀 누리끼리한 가루가 나와. 그게 설탕. 이러겠나? 그러면 자, 이거 사탕수수에서 설탕 얻기 용해도 일까 아닐까? 물에 담궈가지고 쌤 세탁하듯이 설탕 녹여냈다. 용해도 돼? 사탕수수 설탕 얻는 거 이거 용해도 돼? 자, 두 번째 물에서 에탄올. 자, 이거 아직 안 했거든. 자, 물 밑에다 적어줘. 100도씨. 에탄올은 끓는 데 몇 도씨? 78도씨. 그럼 끓는 점이 다르지? 얘는 끓는 점 차이 이용할 거다. 그럼 O, X게? X. 첫 번째,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아까 여기다 적었던 건데, 천일염, 염전에서 갖고 온 거, 천일염. 천일염. 그치? 햇빛에 갖고 온 거, 우리 식탁에 갖고 온 거, 정제된 소금. 깨끗한 소금. 이거 혼합물 분리 맞겠나? 그럼 이렇게 한다? 천일염 들고 와서 이렇게 높은 온도의 물에 녹였다가 걸러주면 모래 같은 거 걸러치고 나머지 소금만. 5대 4번에 벽시 쭉정이. 벽시 쭉정이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맞지? 그럼 얘는 녹는 거 아니지? 그치, 밀도 차이지. 됐습니까? 밀도 차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어서 좀 얘기를 할게. 자, 혼합물 분리 3가지 중에서 마지막 거거든. 마지막 거. 그게 뭐냐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거다. 자,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거 잠깐만.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왜 이용할까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왜 이용하냐면, 얘가 이렇게. 우리 앞에 거 참고로 이야기하면, 밀도 차이는 고체 더하기 고체도 됐지. 액체 더하기 액체,
안 섞이는 거 됐지? 용해도 차이 이용하는 거, 고체다 고체 있는 거 했지? 그치? 기체를 얘기를 안 하거든. 기체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얘는 액체 더하기 액체인데, 얘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이는 거였지? 그럼 얘는 서로 다 섞이는 액체 더하기 액체는 끓는 점 차이.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물과 에탄올.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소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술. 그게 물에다가 에탄올 넣는 거야. 물에다 에탄올 넣는 거야. 그거 만약에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냄새 나겠지? 안 끓여도 냄새 날 건데. 근데 이렇게 한다? 장치가 좀 복잡한 장치가 있어. 복잡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요건 그러면 일단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이 안에 액체를 넣었어. 액체를 넣었어. 그리고 밑에 가열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액체를 넣어서 가열하면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양이 이만큼 늘어나겠지. 터질락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고무막에 같은 걸로 꼭 막으면 위험해지거든.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위로 나 있거나 아니면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그냥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온도계를.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좀 나 있어. 유리가 구멍이 좀 나 있어. 구멍이 나서 이 구멍으로 나오는 이거 얘를 갖다가 찬물이 든 거에다가 이렇게 갖고 가 있을 거라. 이게 뜻이 뭐냐면 여기에 액체 더하기 액체가 있는 거고 밑에 가열하면 분명히 액체가 기체로 될 거거든. 근데 꼭 막아놓으면 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액체가 분명히 가열해서 기체로 나갈 때 이렇게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 근데 처음에 갖고 있던 게 액체였는데 기체로 막 뜨거운 김 나오면 위험하지. 그래서 바깥쪽에 찬물 놔두면 이 찬물 때문에 이렇게 왔는 누가 기체가 너로 액체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 그래서 한번 기화가 일어나고 다시 여기서 액화가 일어나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액체 중에서 하나는 끓어나가고 하나는 그래서 끓어나갔던 게 액체로 모일 거다. 이랬나? 그러면 지금 아까 물과 에탄올 너희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던데 물은 몇 도씨야 끓려면 100도씨. 에탄올은 78도씨가 되면 끓는 점에 도달인 거야. 근데 저거 두 개 섞인 걸 이렇게 끓였지. 끓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지. 가로축에 가열 시간. 가열 시간. 세로축에 온도. 온도를 측정을 한 거야. 온도를. 그러면 처음에는 온도가 있었는데 쫙쫙 온도가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아주 조금 올라가. 거의 비슷하면 돼. 아주 약간만 올라가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완전 수평이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질이 두 가지였지. 그래서 요쯤이 78도인데 요쯤이 78도인데 78도보다 약간 높이 이렇게 온도가 싹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렇게 했을 때 100도씨였거든. 100도씨에서 수평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거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과 에탄올은 둘 다 액체였을 거란 말이야. 액체 상태였는데 여기가 액체가 기체로 바꾸는 일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또다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일이 생기더라. 소주는 보면 액체에서 층이 없어.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었을 때 그러면 78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에탄올은 끓어 나오면 온도가 일정하려고 하는데 물은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 탁 나왔는 거 보면 술 냄새 많이 나. 이렇게 대부분이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이 끓어 나오더라. 물이 끓어 나오더라.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물이 끓어 나오고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섞여있던 건데 나중에 혹시나 이럴 일 없겠지만 소주는 있는데 연료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 두 개를 갖다가 기와 액화 시키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러한 거 중요하대. 방법의 이름이 뭐냐? 방법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 증류. 증하는 게 수증기 이렇게 할 때 증기로 나온다. 증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방법은 증류, 특성은 뭐? 특성, 어떠한 특성을 이용을 했느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다. 끓는 점을 이용을 했다. 됐나? 그러면 끓는 점을 이용한 거 이제 실험으로 얘가 나온다는 거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하면 대부분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서 물이 끓어 나온다. 됐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예시가 뭐냐면 소주꼬리. 소주꼬리가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옛날 한옥식 아궁인 거야. 아궁이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가마솥이 있어. 가마솥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술을 담거든. 술. 탁주라고 맑은 거 말고 너희 막걸리 카는 거 하나 허옇게 깔아놓는 거. 막걸리 뭐 동동주 이렇게 쭉 깔아놓는 거. 그 술을 갖고 와. 그 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술 안은 사실은 물하고 에탄올만 있는 게 물, 에탄올, 하얀색 가루, 온갖 거 되게 많거든. 뭐가 많아.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도자기처럼 항아리처럼 생겨 있는데 좀 특이해. 위에 또 찬물이 얹어진 게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장치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너희가 기억하는 게 이 위에 찬물이 있으면 뜨거운 거 올라갔다가 가여서 다시 올 거다. 그 정도로. 그래서 뭐와 기화가 그리고 액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에탄올이 여기서 얻어진다. 여기서 맑은 술, 소주 요게 얻어진다. 그래서 탁주 끓였더니 요졸졸졸졸 나왔는 여기 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증류주. 너희들 그 화이트 와인 들어봤나? 그러니까 그냥 와인하고 좀 다르게 화이트 와인 있지 그지? 그거 이렇게 만드는 거. 끓여가지고 나왔는 걸로. 나 말 같단 말이야. 증류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소주 이렇게 얻는 거. 그래서 소주 얻어내는 거다. 소주꼬리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게 중요하다. 요즘 되게 중요한 거 석유원유. 자, 지금 우리도 알지만 유조선에 가지고 가는 그 석유원유는 검은색이야. 되게 검은색 끈적끈적한 액체야. 검은색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엄마 아빠 차에 들어간 건 기름은 그렇지 않아. 진짜 맑은 물처럼 맑은 거야. 이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 이게 이름이 증류탑이거든. 증류탑. 이게 되게 높아. 10m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높은데 거기 안에 층 아파트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거라. 층을 이뤄서 사실 여기 내부 구조는 보면 내부 구조를 안 그려도 되긴 한데 여기서 가열해서 넣잖아. 뭔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막아서. 아니 뭐 이런 구조가 있대. 아파트 우리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가열해서 원유를 갖다가 뜨겁게 가열해서 넣어주면 이건 되게 중요하대. 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위로 하나, 옆으로 4개, 밑으로 깔아는 거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게 기체거든. 석유가스. 석유 끓이면 아예 기체로 된 게 있어.
석유를 갖다가 페트롤리움, 가스. 그래서 석유가스. 근데 그걸 액체로 liquefied LPG. 붕어빵 아줌마가 쓰는 거. LPG. 우리가 집에 쓰는 건 LNG. LPG. 그 다음에 여기는 휘등경중. 휘등경중. 휘가 뭐게? 휘발유. 휘발유. 또는 학교에서 뭐 나프타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우리 옷 만드는 데도 쓰고 엄마 아빠 차에도 들어가고. 휘발유. 등육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안 쓰는데 보일러 같은 데 쓰는 게 있어. 보일러. 공장 같은 데도 보일러. 경유차 들어봤어? 우리 휘발유 경유부터 있지. 그치? 트럭 같은 데. 힘 센 차에 필요한 거. 그 기름 트럭. 그치? 그 다음에 중유라고 있거든. 이것도 기름 종류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중유 이런 건 배 이런 거 다닐 때 쓰는 기름이 있다. 그치? 배가 다닐 때 쓰는 기름 이런 게 있을 거다. 됐어? 근데 여기서 다 끌어나가고 아까 쓴 끈적끈적한 까만색 액체라고 했지. 까만색 남았는데 이게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쓰면 저 돌을 그치. 이거 다 끌어서 액체 나가고 나면 고체를 갖다 저기 돌을 까는 거야. 왜 깔았냐면 이거 까니까 생각보다 차들 다닐 때 조용하게 다닐 수 있고 괜찮더라고. 이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건 순물질이 아니다. 순물질이 아니다. 중요하대. 여기 석유 원유도 순물질이 아니다. 혼합물이었지. 근데 여기서 나온 것도 순물질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내가 사과를 샀는데 사과에 안 그래도 돼. 정말 큰 거부터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섞인 사과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비슷하게 작은 사과. 약간 크기 차이가 나도. 여기 건 커다란 사과. 이런 것들.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는 거야. 비교적 비슷한 애들끼리. 이랬나? 그래서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주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누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섞여있는 액체지. 뜨고 까랑고가 아니지. 그러니까 섞여있을 때는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 하는 거. 끓는 점 차이 하는 건 액체 더하기 액체인데 서로 잘 섞여 있으면 끓여가지고 끓는 점 차이로 이용을 할 거다. 되겠나? 됐어. 그러면 자. 책에 쓴 미 잠깐만 볼게. 책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34쪽 내용에 사실 밑에 B의 1번 증류돼 있지. 증류 동그라미. 액체 혼합물을 가열 밑줄. 액체만 가열하는 거야. 둘째를 순수한 액체 밑줄. 순수한 액체. 그러니까 이게 액체가 두 가지 이상 섞였는데 한 가지씩. 여기서 한 가지 끌어나오고 여기서 한 가지 끌어나오고 이렇게 순수한 액체 얻을 때 쓴다. 동그라미 1번에 끓는 점이 다르고 네모 박스. 서로 잘 섞이는 네모 박스. 서로 잘 섞이는데 끓는 점이 다른 거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 그러면 자 쌤이 궁금한 게 있다. 너 봐봐. 어느 게 먼저 끌어나왔어?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온 거야? 물이 먼저 끌어나온 거야? 이게 시간이니까.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왔지.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끓었어? 낮은 게 먼저 끓었어? 끓는 점이 낮은 게.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게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 그러면 위에 게 가벼운 거거든. 끓는 점이 낮은 게 가벼운 거거든. 위쪽에서 먼저 끌어나올 거야.
얘를 석유원을 딱 넣었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가 가깝잖아.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아니다. 끓는 점이 작다. 가볍다.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나올 거다. 이랬습니까? 요거 지금 너가 안 적혔대.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에서 먼저 나온다. 어디에? 증류탑이 있는데. 한 번만 적어줄래? 노트에다가 끓는 점이 낮은 게 노트에다가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에서 먼저 끓어 나온다. 증류탑 아래쪽에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에서 먼저 끓어 나온다. 됐겠나? 그럼 35쪽? 35쪽? 옆에 페이지 4번에 1번. 4번에 일단은 위에 보니까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거지. 우리가 봤는데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액체 혼합물. 근데 끓이는 거 같지? 지금 섞이는 거겠나? 섞이지 않는 거겠나? 섞이는 거니까 이런 장치를 하겠지. 안 섞이면 밀도 차이 이용하는 분별 깔때기 쓰겠지. 그치? 1번.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실험 장치이다. 가열하고 있으니까. 맞겠나? 두 번째.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나오겠나? 올라갈 거니까 낮은 게 먼저 나오겠나?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나오겠지. 그치? 세 번째.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끓는 점이 달라야 되는 거 맞지?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가 끓는 점이 78도씨인데 하나가 끓는 점이 80도씨래. 이러면 잘 구분되겠나? 안 되겠나? 그럼 거의 안 돼. 이러겠나? 이런 거 말고 끓는 점이 좀 달라야 돼. 그리고 잘 섞이는 거여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3번에 O일까 X일까? 끓는 점이 다른 밑줄. 서로 잘 섞이는 밑줄. OX. O겠다. 그렇지. 5번에 물과 에탄올이제. 밑줄 해주시고. 그럼 섞여 안 섞여? 섞이지. 액체지. 그때 가열 곡선이다. 둘째 줄에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밑줄 쫙쫙. 실수할 수 있다?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 밑줄 쫙. 골라서 순서대로 쓰시오. 뭐라고 적을까?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구간. 가나다라 중에서 에탄올이 끓어나온 구간과 물이 끓어나온 구간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렇지. 나와 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나?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니까 너희들한테 동그라미 2번에 석유 원유 분리인 거야. 얘들 석유 원유 분리. 얘들 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넣을 거다. 300도보다 더 뜨겁게 해서. 그치? 밑줄.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 밑줄. 그래서 증류탑으로 보내는 거야. 끓는 온도에 따라 증류탑 각 층에서 분리가 될 거대. 자, 그 다음 둘째 줄 화살표 뒤에 읽어본다. 뭐라고? 끓는 점이 낮은 동그라미, 물질일수록 어디서? 위쪽 동그라미.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분리되나 나중에 분리되나?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그치? 그치. 위쪽은 맞지? 위쪽 동그라미, 먼저 동그라미. 그래서 얘를 항상 기억해야 돼. 가스부터 휘등경중. 아스팔트. 되겠나? 됐어? 그럼 잠깐만, 이거 말고 뭐 있다고요? 소주꼬리. 동그라미 3번에 전통 소주 만들기. 밑줄 쫙, 소주꼬리 밑줄. 그치? 그럼 요 위에 이라 그림에 산물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산물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액체 가열했다가 기화됐다 다시 액화될 거대. 맑은 소주가 얻어진다. 됐습니까? 생미 3번에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해를 했는 게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고 일단 문제 풀어와서 생님하고 확인할게. 됐지? 그 밑에 밀도 차이가 나는 거 용해도 끓는 점 차이가 나는 게 있다. 자, 잠깐만요. 오늘 했는 거 일단 그 밑에 거 한 번만 읽어보고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오늘 했는 게 좀 복잡하다. 일단 첫 번째 혼합물은 누가 혼합물이냐? 혼합물. 그래. 오늘 혼합물 분리한다라고 했는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잘 섞여 있는 거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이진 않았지만 섞여 있는 거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근데 순물질은
순물질의 안 적어도 된다. 순물질의 특성을 지니고는 있다. 그런데 혼합 비율에 따라 어떤 비율? 혼합 비율에 따라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서 물은 끓이면 가열 시간이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할 거다. 그런데 소금물은 그치 100도에서 끓고 싶은데 라고 했지만 얘가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슬슬슬 이게 소금물. 아 내가 그 특성 갖고 있는데 좀 달라진다. 이렇게 그치? 이런 게 있었었고 그러면 혼합물이 그러면 순물질 여러 개가 섞였는 건데 각각의 순물질로 나눌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특성을 이용을 할 거다. 특성을 이용할 건데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때 고체 닭이 고체인데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한다. 녹지 않아요. 녹지 않았는데 하나는 액체에 넣었더니 뜨고 하나는 깔아앉고 그래서 이거 액체의 성질을 묻는 거야. 둘 다 녹이지 않는다. 두 물질의 중간 밀도를 지닌다. 요 액체의 특징 두 가지 중요하대. 액체 둘 다 녹이지 않는다. 중간 정도의 밀도이다. 이제 그런 거 이용하면 뜨고 깔아앉는다. 고체는 고체인데 예를 들어 근데 이게 NaCl 염화나트륨의 KNO3 얘도 물에 넣고 얘도 물에 넣는다를 알아야 되는 거야. 소금 대신에 뭐 해도 상관이 없냐면 황상구리2 얘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 석출 잘 안 돼. 근데 질산칼륨은 누구처럼? 붕산처럼 석출이 잘 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석출이 잘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둘 다 높기는 하지만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작은 거 섞이면 석출이 잘 될 수 있더라. 이런 경우는 이름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하고 결정되는 거 다시 석출량 얼만데 계산하는 문제 섞어서 낼 거라고. 앞에 용해도가 어려웠던 게 그래 안 익숙해서 그랬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 용해도를 석출량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석출될 거고 하나는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순수한 게 얻어진다. 재결정의 대표적인 거 천일염에서 정제소금도 있고. 그렇게. 그 다음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다. 또는 여기 액체닭이 액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요 페이지가. 밀도 차이인데 액체닭이 액체.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으면 뜨고 깔아앉으니까 위에 층 아래층 있을 거니까 분별 깔때기 이용하거나 스포이트 이용하거나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 이용을 하고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로 뽑아내고 분별 깔때기 이용할 때는 밀도가 큰 거 먼저 스포이트 이용할 때는 분별 깔때기하고 달리 위에 거 먼저 뽑아낼 거니까 밀도가 작은 거 먼저 그리고 스포이트 이용할 때하고 달리 분별 깔때기 이용할 때는 뚜껑 반드시 열고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럼 이거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물보다 가벼워서 떴는 건 기름 종류 에테르라는 종류가 있어 기름처럼 되는 거 근데 물보다 무거운 건 수은이거나 CCl4 사염화탄소 이런 게 있더라 이랬지? 그럼 물론 식용유뿐만 아니라 석유 원유 같은 거 바닷물에 유출하고 여기 간장도 물로 보면 되고 참기름은 위에 거로 보겠다. 그럼 액체닭이 액체인데 섞이지 않았을 때의 경우와 달리 섞이면 어떻게 하냐? 얘는 끓여야지. 각각의 끓는 점을 지니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들 잘 섞였을 때 대표적인 게 물하고 에탄올 섞여서 내가 먼저 나갈게. 나 78도씨에서 끓거든. 니 나중에 100도 되면 끓어.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오더라. 그러면 액체 끓는 점 차이 이용한 거 물과 에탄올 요거 방법 이름이 증류였다. 증류.
여기 재결정. 이거는 이름 없이 뜨고 깔아앉는다. 되겠지? 그러면 마지막에 얘는 뭐 이용하더라? 소주 꼬리 할 때 끓는 점차 이용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석유 원유를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비교적 비슷한 물질, 절대 순물질 되는 거 아니대. 비슷한 물질끼리 골라내는 거. LPG, 휘등, 경중, 아스팔트. 요거 끓는 점 차이더라. 근데 증류탑 했을 때 위에 옆으로 밑에 깔아앉는 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나오더라 하는 거. 낮은 게 먼저 위쪽에서 나오더라. 가벼운 거니까. 이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녹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뭐 금속들 분리해낸다. 이런 게 있는데 살짝 한번 읽어보고 문제 그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알겠지?